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시장 경제와 이익 창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물론이고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죠.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사실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정말 우수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왜 우수하냐 하면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남에게 이익을 주는 자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전의 시절에는 오직 내 이익만 취하고 남의 이익을 뺏어야 그래야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는데 자유시장 경제로 들어서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돈 버는 사람들 다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간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성을 얘기해요. 근데 인성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안정적인 직종 대표적인 경우가 의사가 있죠. 근데 아주 여기 심통 사납고 욕심 많고 아주 그 못된 의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이 돈 벌고 잘 살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의사의 행동은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 설사 인성이 좀 나빠서 심통을 부리고 불친절하고 또 바가지를 씌우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즉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사회 불평분만론자들은 그 개인의 인성과 그가 하는 행동을 잘 구분을 못해요. 자, 다시 한번 빵집을 예를 들어보죠. 값싸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빵을 파는 빵집이 있고 값도 비싸고 맛도 없고 영양도 없는 빵을 파는 집이 같은 동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느 빵집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값도 저렴하면서 영양가도 높고 맛있는 빵집이 잘 되겠죠. 점점 돈을 벌고 반대쪽은 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 빵집의 한 행동이 뭡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 겁니다. 먼저 이익을 줬어요. 먼저 좋은 빵, 맛있는 빵, 영양가 높은 빵, 그러면서 저렴한 빵으로 먼저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이익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빵을 많이 사고 그래서 이 빵집 주인이 돈을 버는 겁니다. 빵집 주인의 인간성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즉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이 돈을 버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빵집 주인은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고 그 사람의 애초 행위 자체는 주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의 목표는 그 창업 예정 지역 학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 차별화된 어떤 구조, 좋은 학습 환경, 분위기 이런 걸로 그 지역 학생들에게 이익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지역 학생들에게 이익을 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지역 학생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돈을 움켜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싸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탕 발림으로 애들을 유혹할 것인가? 간식을 준다고 해도 B브랜드 제일 싼 사탕.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해도 100개에 10만 원짜리 폐기 처분하는 그 재고 땡 처리하는 떨이 그런 싸구려 그런 걸 갖다 학생들한테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제일 싼 거, 제일 돈 안 드는 거. 그래놓고 스터디 카페 시설은 8천만 원 했다고 혼자 좋아해요.
돈 뭉쳐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가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본인만 가성비가 좋고 본인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비싼 거를 막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고효율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싸게 그냥 아끼고 절약하고 본인은 그것이 알뜰살뜰하다고 얘기하는데 소비자가 과연 그 알뜰살뜰을 만족하냐고요. 소비자는 어떤 업소를 찾겠습니까?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싼 거 쓰고 안에 단팥이라든가 조금 넣고 나는 알뜰살뜰. 근데 그 빵을 사는 소비자들이 이 빵집 주인은 알뜰살뜰하구나 본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빵 사 먹겠습니까? 내가 절약하고 내가 근검한다는 것은 내가 소비하는 것에 국한돼야 됩니다. 의외로 최저가 입찰 얼마에 해줄래? 얼마에 해줄래? 그래서 최저가 싸게 이쪽으로 집중하는 분들이 많아요. 싼 창업이 목표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공서라든가 대기업이 최저가 입찰제를 하니까 본인도 동달아서 최저가 입찰제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데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 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가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이라는 거, 입찰을 최저가로 한다는 거, 그거는 사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관공서라든가 대기업에서 최저가를 할 때는 우선 설계 도면 공모를 하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자재라든가 공기라든가 모든 거를 이쪽에서 전문가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공사 시방서, 즉 시행방침 기본 계획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듭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얼마에 해줄 것인가? 즉 누가 해도 시설 기준은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상가공사에서 스터디 카페 주인이 본인이 설계하고 다음에 본인이 구상하고 본인이 모든 자재, 모든 의자, 모든 책상, 모든 스탠드, 기타 모든 바닥재, 문짝 이런 거 다 본인이 자재 지정하고 최저가 합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스터디 카페 50평 얼마에 해줄래?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솔직히 싸구려 잔치가 됩니다. 따라서 상가공사 최저가 낙찰제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100% 망하는 거죠. 또 자유시장 경제, 즉 자본주의에서는 남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돈 법니다. 돈 번 모든 사람들은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은 별도입니다. 남에게 이익을 줘야 돈 벌죠. 맛있는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돈 벌지. 녹아가지고 뜨뜻미지근한 아이스크림 팔아보세요. 여름에 돈 버나.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버는데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든 절약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든 아껴야 된다. 아끼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거는 본인이 소모하는 본인의 소재를 그렇게 아껴야 되는데 이거를 창업하는 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 어떻게 하든 좋은 시설, 어떻게 하든 좋은 분위기, 어떻게 하든 좋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업하는 분들 또는 창업을 소개하는 여러 광고 이런 걸 보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구성을 설명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창업하는 분들에게 오직 이익을 주는 시설, 창업하는 분들이 남는 공사, 창업하는 분들이 뿌듯한 그런 것을 맞춰드리겠습니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충어는 귀에 거슬리는 법이고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창업을 하실 때는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비자일 때는 아끼십시오. 하지만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들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인가? 어떤 책상이 가장 이익인가? 어떤 스탠드가 가장 이익인가? 어떤 의자가 가장 이익인가? 어떤 구성이 가장 이익인가? 소비자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나는 이익을 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약 2, 3천만 원 또는 3, 4천만 원 더 쓸 일이 있으면 기꺼이 써야 됩니다. 그 돈은 나중에 3, 4억으로 돌아와요. 자본주의 경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고 돈을 법니다. 감사합니다.